네, 머니 프리웨이의 모해입니다. 오늘은 4월 7일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연 이틀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심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슘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는과 동시에 그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 전쟁, 중국과 미국이 빅테크 미래를 위해서 싸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날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뭐 시진핑과 바이든이 이 희귀금속 때문에 전쟁 중이다라는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캐나다 케이스 레이크예요. 거기에 이제 세슘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희귀 광물을 희귀 금속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쪽으로 들어갔다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법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북아메리카의 장기적인 안보는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구리 같은 히토리우 같은 중요 광물들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이 없으면 에너지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새로운 법률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 모든 정책은 그들이 운영을 강화하고 중국이 아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북아메리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그 희귀 광물, 희귀 금속을 차지하는데 법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게 되면 2022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세계 중국 기업에게 그들이 캐나다 광업 투자를 철수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에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고 국가 안보의 조치로 중요 광물 광산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기 위해서 캐나다법과 중요 광물 전략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케이스 레이크라고 해갖고 케이스 호수였는데요. 세슘 고등급이 나오는 그 광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 군데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급 세슘이 호주의 유명한 싱클레어 광산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정부가 중국을 몰아낼 때 호주 자본이 개입한 이유는 뭐냐면 이 호주에 싱클레어 광산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캐나다 기업이 이거를 좀 하려다가 호주 기업이 지분을 살려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광산을 떠나서 이 희귀금속을 지금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호주의 최초 상업용 세슘 광산인 싱클레어 광산은 2019년 마지막 세슘을 추출을 했고, 세계 최대의 어,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광산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두 광산이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탄코 광산, 그 다음에 짐바브웨이의 비키타 광산인데, 탄코 광산은 2015년 광산 붕괴 후에 폐쇄가 되었고요. 비키타는 2018년에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등급의 세슘이 나오는 이 케이스 레이크, 케이스 호수가 국가 안보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 되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 호수가 어떤 건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타리오 북동부 퀘벡과 인접한 지역에 있고,
스틸, 케이스, 스카파, 플리니, 에코치보트 및 채실리 타운십, 라덜레이크 광산 구역에 585개의 셀 클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 안에서 많은 기업들 그 지역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지역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4개의 화강암 돔을 덮는 케이소스 페그마타이트 무리는 헬리돔에 있는 북, 메인, 남, 동, 북동 뭐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파워메탈스는 이게 그 캐나다 기업입니다. 캐나다 기업. 케이스호스에서 합계 15,700m의 코어를 시추를 했고요. 리튬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깊이가 얕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리튬 발견은 2022년 이전에 중국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파워메탈스가 케이스호스의 웨스트 조 다이크에서 세슘을 발견했습니다. 세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발견된 가장 높은 급의 세슘 중 하나로서 양호한 간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슘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 파워메탈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워메탈스 인수를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을 지금 캐나다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세슘이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 보자면 미국이 5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대요. 항공기 안내 시스템, 석유 및 가스 시추, 그리고 글로벌 포지셔닝 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항공기 유도 시스템, GPS 위성 이런 거를 제조해요. 이런 걸 제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슘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보통 그 광산 회사들이 이 세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컴퍼스 미네랄 인터내셔널 캔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물 공급업체로 캐나다의 고드리치에서 바위 소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북미 영국을 대상으로 소금, 황화칼륨 전문 비료, 식물 미량 영양소, 염화 마그네슘을 생산 판매합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소금과 식물 영양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 부문에서는 겨울철 도로의 안전을 위해 도로 제빙, 분진 제어, 식품 가공, 연수 및 기타 소비자, 농업 및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원화 나트륨과 원화 마그네슘에 구성된 소금을 생산 및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만이 오면 소금 뿌린다는 얘기인 거죠. 염화칼슘. 그거를 지금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물 영양 부분에서는 특수비료입니다. 특수비료.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걸쳐서 12개의 생산 및 포장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보시게 되면 배당은 3.81입니다. 배당은 3.81. 2023년 12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쭉 또 보게 되면 뭐 EPS는 안 나왔네요. 그쵸? 적자. EPS 적자면 PER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배당 보게 되면 0.95%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왜 늘어났냐? 배당금은 똑같아요. 배당금은 똑같은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1분기의 실적.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연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분기 보세요. 이게 편해요. 연간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면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매출은 늘어나요. 매출은 늘어나고 뭐 에비타 같은 경우는 늘어났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179에서 207인데 그럼 늘어나야 되는데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이익이 적자 전환되죠. 적자. 그리고 내년 그러면 사실은 뭐 기대감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좋아지니 단타 치고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종목은 제외를 하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가까운 바이와 홀드 사이인 거고요. 최근에 등급 보게 되면 바이에서 홀드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3월 4일 날 3월 26일은 마켓 퍼폼이 뭐냐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많이 올라가면 뭐 10%, 많이 떨어지면 한 10%. 그래서 이게 마켓 퍼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제 제가 그 세심 전쟁을 중국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뭔 내용이 있냐면 꾸준한 성과와 전략적 성장 뭐 노력으로 광물의 주요 공급 업체로 뭐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를 해드렸었던 내용은 염화칼슘 만들고 비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리튬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쭉 떨어지는 거죠. 쭉 떨어집니다. 참고로 차트는 4월 4일 기준입니다. 4월 4일 기준. 그래서 연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고 떨어지면은 내년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년에. 그리고 2024년 3월 25일 이렇게 급락 나왔던 시기 있었잖아요. 급락 나왔던 시기. 왜 급락이 나왔냐면 2024년 화재 시즌에 염화마그네슘 기반 공주 방화제를 공급하는 한국산림청의 계약을 확보하지 못할 것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염화칼슘을 이 미국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그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어, 구리, 금, 그다음에 몰리브덴의 매장량이 입증되고 가능성 있는 지리적 자산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며 구리 생산 업체로 거론이 된다.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업 부분은 모렌시, 그다음에 세로 버드 및 여기는 인도네시아 광산이네요. 그다음에 구리광산 로드 및 정제 사업, 대서양 구리 재련 및 정제 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내용 정도만 있으면 됐네요. 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프리포트 맥모란이 그 회사가 하나였는데 합병이 몇 년 전에 됐어요. 아마 인수한 것 때문에 현금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4월 1일, 5월 1일에 배당을 주는데 0.15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지급액이 현재 주가의 1.3%로 업계 평균보다 낮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으로 보시면 실적이 좋아져요. 연간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4.26%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17.6%의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EPS 역시 24.75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3년 안 좋아지고 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이 최고의 실적이었고 2022년 실적보다 떨어진다.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2차 방정식으로 우리는 가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떨어지네요. 매출액 떨어지는데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쭉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는 매수에 가까운 매수와 홀드 사이. 그 다음에 섹터 퍼폼. 뭐 얘네 광물 산업 대비해서 뭐 적당히 뭐 올라갔다 떨어졌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적당한 수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인지 쭉 나왔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구리값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2022년의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전에는 2021년의 실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상승을 하고 2022년 실적은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금리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횡보를 좀 하다가 치고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을 해드렸죠. 24년에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22년의 실적이 좋고요. 21년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돈이 많이 좀 풀려갖고 갈 데가 없어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인 거는 맞아요. 근데 먹을 거는 많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을 건 많이 없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오틴토 ADR. ADR이니까 이제 뭐 다른 회사 거죠. 아 다른 나라. 그래서 영국 기반의 광업 및 금속 회사고요. 1995년 RTG와 CRA의 합병으로 탄생을 했고 광산은 호주와 캐나다에 위치해 있고요. 알루미늄 정제, 철광석, 채굴 분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전에 프리포트 맥로라는 구리 쪽이었고 이쪽에는 이제 알루미늄 철광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알루미늄 하면 대표적인 기업은 알코아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배당을 많이 줍니다. 6.81, 6.81을 배당을 줘요. 배당 많이 주죠. 4.34달러 배당을 주고요. EPS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배당을 보게 되면 3.6에서 3.8 정도 배당을 주고요. 그러니까 배당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배당 잘 나오는 회사는 떨어지면 매수해야 돼요. 떨어지면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근데 분기 실적이 안 나와요. 이게 안타까워요. 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의 광산 회사들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2021년이 좋고 2024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2022년보다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뭐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얼마 남는 데잖아요. 그걸 순이익과 EPS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배당만 뭐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것만 보겠다. 그러면 굳이 이거 안 사죠. 배당 10%짜리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강력 매수 그렇고 UBS에서는 매도해서 이제 보유.
그다음에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 웨이트. 뭐 보유해서 뭐 비중 확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거니까. 그래서 2022년, 2023년이라서 이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은 거예요. 과거 자료다. 그 얘기를 해놓는 거고, 뭐 어떤 회사인지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이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 큰 뭐 그건 없더라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점이 쭉 연결돼 있고 이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60 정도에 매수하면 돼요. 60. 매수는 한 60 정도에 매수를 해서 한 70, 한 2에서 73 정도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실적이 좋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021년이 실적이 좋다라고 했죠. 올해 좋다라고 하더라도 2022년 고점까지는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맥스 제가 생각하는 거는 80에서 83, 80에서 83,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60 이하로 매수를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수익이 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MFC, 사실 MFC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회사지,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 그런데 여기 포함을 해놨더라고요. 포함을 좀 해놨는데 저는 이거 되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배당은 3.64 주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실적이 증가를 하지 않고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그래서 제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플러스로 돼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여기도 뭐 거의 60% 하락했고요. 1분기 안 좋고 그나마 2분기에 좋아지는데 2023년이 워낙 좋았으니까 쭉쭉 넘어가 볼게요. 뭐 UBS는 매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나머지는 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나마 차트로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상반 14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4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박살나 있어갖고 그냥 본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매매가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50에서 한 65 사이의 박스. 근데 저는 뭐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1분기 실적 안 좋으니 박살 한번 놔주고 박살나는 게 저는 50이라고 본 거고요. 50에서 올라가게 되면 60에서 65에서 그냥 정리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ADR입니다. ADR. 칠레 광산이고요. 소시에다드 퀴미카 이 미네라 데 칠레. 그 칠레 회사입니다. 칠레 회사. 좀 보게 되면 리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 화학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게 되면 또 배터리의 전기화학 물질 쭉 보고 알루미늄 재련 공정 이 정도. 근데 회사는 이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실적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ADR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믿지를 못하겠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건 이 내용이에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분기까지 좋아져요. 2분기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도 뭐 다른 것보다는 나쁘진 않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4분기가 안 좋았죠. 4분기가 안 좋아서 40인 거고요.
그다음에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붙이 있는 거예요. 그 돌파하게 되면 기술적 매매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이거를 많이 뭐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면 70.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65가 적당하다. 목표가 65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 부근에 있고요. 좀 떨어지면은 사실은 이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리고 기타 참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중국 쪽 기업이어갖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포함을 해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세심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어요. 세심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종목들을 싹 분석해 본 결과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게 없어갖고 기술적인 매매로만 지금은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매를 좀 하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심 전쟁이라고 해서 광산회사 그다음에 화학회사에 대해서 몇 개 종목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추후에 이 종목들 외에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의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